충성!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네, 2020년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코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또 전역을 미루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섰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군 생활과 나라를 지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장병들의 강연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두희 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두희 소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군과 장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경연대회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병 경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는 장병들이 군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지닌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열정과 창의력으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장병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선에 오른 장병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장병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의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유영일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센터장님, 숭실대학교 우윤석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국방연구원 김진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지우 한국사 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오늘의 첫 번째 장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비호포병 청풍부대 사격지휘병 일병 박성규입니다. 군생활을 하며 주변 전우들과 이야기해보니 군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친구도 많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군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강연 발명가는 군대에서 미래를 본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비호포병 청풍부대 사격지휘병 일병 박성규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장병 강연대회 시작을 열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육군에서 활용무기를 지휘하는 사격지휘 병사입니다. 다음으로는 호수와 꽃이 예쁜 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명가입니다. 저는 기존 풍력 발전기의 마찰 문제를 해결한 플로팅 풍력 발전기 네이브리드, 마스크 내부의 오염도와 그리고 살균 탈취 기능을 하는 CV 패치, 광범위한 산불을 삽시간에 진화시켜주는 광범위 진화탄. 저는 에너지, 생활용품, 적정 기술에 발명을 하는 발명가입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잡담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군대에 와 있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울면서 내가 사회에 있으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군대를 썼더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우리는 군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힘든 훈련과 그리고 일과를 겪어내야 합니다. 저는 힘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서 좋은 점 3가지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역시 3가지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특별한 무기라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무기 3가지와 저의 발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발명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냥 들어도 꽤나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인류의 여러 가지 기술이 집합된 자동차, 그리고 에디슨의 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디슨과 같은 천재, 그리고 물리학 박사님들과 같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포크 숟가락이나 아니면 셀카본과 같은 것은 저희의 필요한 것을 탁월하게 해결해준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발명은 내가 느끼고 겪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 3D 렌더링, 3D 프린터 등으로 제 생각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선행 조사 등 군대에서 하기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발명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노력은 안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대개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델링 대신에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고 실험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마스크 패치는 살균 탈취용 CV 패치로 군대 내에서 사업화가 되었고, 고성의 산불을 보면서 광범위한 산불을 진화하는 광범위 진화탄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군대에서도 발명가로서 내가 활동을 이어온다,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군대는 하고 싶은 것을 조금 하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애들은 사회에서 뭐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여기서 풀이나 뽑고 있을까? 시간이 조금 아까운 것 같아. 사회에 나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얻은 3가지 특별한 무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연입니다. 군대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만큼 소중한 가치인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저와 같은 발명가를 만날 수도 있고 예술가, 학자, 악기 연주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서 제가 했던 창업 활동도 저희 포대장님이 저에게 창업 대회를 알려주고 밤까지 남아 계시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뤄낼 수 없었을 겁니다. 경영학과인 주영이는 사업계획서에 A to G를 알려주었고, 디자인과인 재원이는 제 발명품을 시제품화 시켜줬습니다. 군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경험입니다. 사회에서 하기 힘든 경험을 군대에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연병장에 있는 돌을 이러고 죽거나 아니면 풀을 뽑고 눈이 오면 계속해서 눈을 치워야 됩니다. 정말 자연의 신비와 같은 방대함에 대한 도전 말고도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는 사회에서 하기 힘든 공모전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분야도 문학에서부터 학술, 발명,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가볍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 비용 등으로 학습 여건도 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본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의 결과로서 국방부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으며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비즈니스 기법, 그리고 기술, 아이템 구체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군대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꽃이나 액세서리 같은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을 군대에서 표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임 포대장님은 제가 만든 꽃반지를 손에 끼시고는 예쁘다며 칭찬해 주셨고, 포대 간부님들은 제 마스크에 수놓여진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 덕에 저는 제 자신을 굽히지 않고 더욱더 도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많은 행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 자신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대에서 3가지 무기를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연, 나를 단단하게 하는 경험, 그리고 나를 알게 해주는 시간.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시를 문 남성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드림카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엔진 있고 의자 있고 뭐 외골격, 핸들, 바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립을 해보니까 조금은 괴랄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부품이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저쪽에 가고 싶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판자에 바퀴를 달아서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방향 전환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종타를 만들어서 킥보드를 만들고, 킥보드에 의자를 붙여서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에는 엔진을 붙여서 조금 더 빠르게 다니는 오토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바이에는 의자와 외골격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 사소하게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네이버에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작게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음 발자국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걷게 되고 어느샌가는 뛰어다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많은 것을 이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최고의 풍력 발전기 네이브리드도 처음엔 저런 낙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을 배우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팀을 꾸려서 구체화하니까 딱 봐도 훌륭한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도전했기에 얻은 결과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다음 발자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52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기 색칠된 것과 같이 저 정도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들어온 이후도 16가지의 활동을 했지만 오직 5개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까 말씀드린 풍력발전기 네이브리드는 군대에서 특허 거절이 떴습니다. 이때 또래 상담병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다. 이 실패가 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명가입니다. 발명가는 자신이 겪은 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발명가는 군대에서도 미래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되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8개월이라는 시간, 제 인생의 6%가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룬 시간, 제 처음 목표였던 10개의 출전과 3개의 수상을 이루고 어느새 30개의 출전, 5개의 수상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럴 때 이런 삶도 있었어. 제 강연을 떠올리시면서 자그마한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발명가로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후회 없이 걸어나가는 미래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충성! 저는 항공작전사령부 902 항공대대 최강의 아파치 부대 소속 상병 이기석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생활 1년 반, 사실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 시간 낭비한다 아니면 경력 단절이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저는 항공작전사령부 제1항공여단 902 항공대대 소속 상병 이기석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선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선의 길이가 이 그림에다가 정육면체를 그리게 되면 같게 됩니다. 결국은 인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변 원의 크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중앙에 있는 원의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것 또한 상황에 따른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여유롭고, 실패한 사람은 게으르게 일하는데 바쁩니다. 또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누구는 성공한 사람이,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식의 차이,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등병들이 군대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적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응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적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등병들이 군대에 들어오고 군대의 문화에 적응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 자유가 문화였던 공간에서 통제와 군기가 문화인 군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문화가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에는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또 누구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킬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평준화하고 통제하여서 일과 보급을 평등하게 분배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군대의 문화 정말 적응하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수없이 많은 문화에 적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영생활행동 강령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아마 육해공 병사들이라면 이 병영생활행동 강령을 모르는 병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병영생활행동 강령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왜 나의 처부 선임은 분대장도 아닌 것이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편제상의 직책 임무 수행 시에는 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령, 지시, 간섭을 꾸준히 들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선임병과의 관계를 유지, 회복시키겠습니까? 저는 그 정답이 바로 멘탈 관리, 마음가짐, 즉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항병 선임 그리고 운항 장교님 3명이서 일을 하는 운항병이라는 직책에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운항병 선임이 저에게 자주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지적을 할 때면 저는 주눅이 들었고, 주눅이 들게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똑같은 지적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처부장님을 만나서 하나의 보직에서 끝까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상병이 되었고 선임은 전역을 하고 후임이 저에게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끔씩 지적을 할 때면 이 친구는 오히려 더 밝은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적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차이, 또 같은 말을 들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장이 되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안 간다, 저녁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저희 902 대대에서도 실제로 많은 병장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의미하게 병장의 시간을 보내다가 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병장이었습니다. 신병장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석아, 세상에 다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 근데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는다. 난 그 0.1%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난 군대 입대하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했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병장님, 다른 병장분들은 시간이 안 간다, 저녁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신병장님은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자 신병장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족님들은 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거행을 했었는데 그 성인식의 내용은 옥수수밭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성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되며 나올 때까지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하나만 따서 나오는 성인식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줄을 지어서 옥수수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좋고 커 보이는 옥수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다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더 들어가 보면 더 좋은 옥수수가 더 많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청년들은 좋은 옥수수를 뒤로 한 채 옥수수밭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쪽 옥수수밭 끝까지 다 와갈 무렵까지 청년들은 처음 보았던 그런 좋은 옥수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볼품없는 옥수수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옥수수를 따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부족장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어른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신병장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병장의 시간은 사회에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옥수수야. 난 이 옥수수를 잃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경력이 적은 사람이 선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병사였던, 심지어 같은 나이였던 신병장을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군 생활에 대한 인식을 월스에서 월스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의 생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2등병 때 배운 적응하는 방법, 일병, 상병 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병장 때 그 다음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사회에 나가서도 꼭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선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정육면체를 그리면 두 선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두 원의 크기 또한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병 이기석이었습니다. 중성! 네, 셋! 서북도서를 지키는 가장 높은 픽! 공군 제3방공유도탄 여단 오상위포대 소속 병장 최현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서해 칠북단 백령도입니다. 남들에게 이곳은 외롭고 힘든 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다릅니다. 저를 비롯한 오상위포대 장병들이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와 성장 스토리 시작합니다. 필셋! 필셋!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군 제3방공유도탄 여단 오상위포대 소속 병장 최현서입니다. 사실 요 며칠간 배가 잘 뜨지 않아서 못 나올 뻔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군 장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백령도에서 나름 열심히 군생활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군생활에 자그마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군생활 중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 분들이 야, 군생활 좀 하기 편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공군에 저렇게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좌대배속을 백령도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백령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에 저렇게 있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5시간 건너면 나오는 곳이죠. 와, 이제 힘들고 외로운 섬생활 시작이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저 백령도에서 군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야, 거기가 어딘데? 야, 너 언제 해병대 갔어? 야, 공군 가면 지금 전투기 모는 거 아니었냐? 저도 공군에 가면 좀 남들보다 편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고되더라도 멋있는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흔들리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주임원사님의 한 말씀으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주임원사님께서는 늘 이러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저 유도탄 한 발 잘 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유도탄을 잘 쏴야 대한민국 영공 수호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의뢰 흘려 넘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장비를 만질 때마다, 또 우리 무태 가족분들을 두시고 작전 수행을 하러 오신 간부인들을 뵐 때마다 가슴에 그 말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만 해도 저렇게 다양한 특기의 장병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음으로써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섬은, 또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3군 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면면하게 수행하고 있음으로써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을 조금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사명의식을 다해보자. 그 결과 저는 생활관장으로서, 또 공군 인권 모니터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더 나은 복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바위를 무한히 굴리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힘든 형벌일까요? 제 생각에는 무한히 도대체 언제까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굴려야 해서 허무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를 보고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반복되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군생활은 어떠십니까? 반복되는 지옥의 굴레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생의 기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돌아보고 사명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군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성공적인 군생활의 또 다른 포인트, 자기개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군생활 입대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좀 오른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공부에 헤맸던 저였기에 더 절박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혔던 것을 군대에 간다 해서 잊을 수는 없다. 내가 적어도 잃지 않는 군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나 갓 전입한 신병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가뜩이나 삼엄한 최전방부대인데 자기 개발은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서장님께서 당시 신병이었던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최일병, 일로 와봐. 그 허송세월 하지 말고 좀 이런 거 한번 해봐. 하시면서 군내 공모전 공고를 하나 건네주신 겁니다. 이게 뭐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일과 후 자기개발에 조금 더 매진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저는 단순히 꾸준한 독서뿐만 아니라 어학 성적 취득, 자격증 필기 합격, 또 공모전 입상과 여러 강의 이수 등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도 2년에 가까운 군생활을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갖고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느냐? 저는 4가지 공통적인 제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변에 알리십시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입 초기에 병영 성공 스토리 3가지 목표를 정합니다. 이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죠. 그 목표를 세웠다면 이렇게 전역할 때까지 관물대에 붙이고 지내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우선 생활할 때마다 늘 보게 되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군생활 오늘 좀 나른하다, 오늘따라 휴대폰만 보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이걸 쳐다보면서 제 자신을 다잡았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생활관 동료들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저 같은 경우 저기에 한일 관계 전문가가 되겠다고 적어두었는데 일본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동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 아베노믹스가 뭐야?
야, 그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다는데 그럼 무슨 의미지? 이러니까 자기 개발에 매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생각보다 군 생활 중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선 군 내에도 사회 못지않게 저렇게 많은 공모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했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또 학습 기회도 많이 열려 있어서 뭐 나라사랑 포털 군 1월인 K무크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양질의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저도 부대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보고 또 공모 전문 장교님도 찾아가 보면서 이런 기회를 꾸준히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열심히 탐색해 보시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 혹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다면 꾸준히 도전하시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간 저처럼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군생활 안 가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 난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십시오.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정리해놓고 그것을 시간대에 맞게 배분했습니다. 군생활에는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웅을 나눌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 전우들의 목표를 돌아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아마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제가 공부하던 일본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함께 공부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 주변 전우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낄까 고민했고, 그래서 약 반년간 10편에 걸쳐서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우들끼리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셨던 법문으로 맞춰볼까 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머리로는 알았을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모두가 아는 쉽고 당연한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군생활에 여러분들 도전과 열정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충성! 충청북도를 지키는 힘 육군 제37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상병 박성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즐거움, 기쁨, 재미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발견, 우연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뜻밖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군생활 속에서 있었던 세렌디피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성!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충성! 대한민국 육군 제37 보병사단 상병 박성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뜻밖의 재미, 기쁨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발견, 우연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뜻밖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의 세렌디피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입장했는데 딱 봐도 제 노래하는 애구나 싶으시죠? 맞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현재 37사단 군악대에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6년 전 정말 의도치 않은 발견과 우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무계획이 계획이고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없이 방황만 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성근아, 너는 목소리가 좋으니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첫 번째 세렌디피티가 시작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분명 부모님의 잔소리만 들을 테고 고3이라 친구들은 입시 준비에 한창 바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그래, 나도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성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레슨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한 목소리 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남촌이라는 가곡을 부르게 됩니다. 유이 노래를 마치고 바라본 선생님의 표정은 제 자존심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안에 남아 넘어진다 한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담한 선생님의 표정을 기필코 행복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오기와 필사의 다짐으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연주와 성악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저는 감사하게도 2달 반만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4년제 서울 경기권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하게 되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시작했던 성악이 무계획이 계획이던 저에게 국제 콩쿨 1위라는 영예와 다양한 수상 경력, 다양한 무대 경험에 영광을 안아주기까지 철저히 어려서부터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성악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열심히 무대 활동과 연주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집 앞 우체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받아보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낸 러브레터 입영 통지서였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사느라 군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하필 우리나라는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러브레터를 보낸 겁니다. 게다가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입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가히 1차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저는 모든 게 멈춰버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는 생각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뒤처질 거라는 생각에 저는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제 입된 날이 다가오고 저의 머리는 이렇게 밀리고 그동안 관리하지 않은 덕에 불어버린 이 몸과 현저하게 낮아진 체력으로 내가 과연 군대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할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자신 있는 거라고는 이 목소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라도 크게 내서 한번 중간만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훈련소는 중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악만의 길을 줄곧 걷고 있던 저에게 중대장 훈련병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 중대장,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정 가지고 한번 내가 해봐야지 라기보다 나 저 어떡하냐, 나 진짜 치기 싫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37사단 신교대의 자랑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37사단 신교대는 훈련병들의 편의를 위해 PX 이용을 소대별로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중대장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PX 문 앞에 앉아서 그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인원들을 체크하고 인솔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PX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참을 서러워하던 찰나 몇몇 동기들이 제게 다가와 딸기맛 몽쉘과 달달한 것들이 입에 물려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 딸기맛 몽쉘 제가 먹어보았는데요. 눈물 젖은 초코파이가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따뜻했던 훈련소 동기들과 그 마음과 배려 속에 고된 훈련소 생활을 살아가던 중 거부할 수 없는 러브레터를 받고 이곳에 온 저는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1년 6개월을 보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두 번째 세렌디피티가 찾아옵니다. 입대 전 간단하게 적어놓았던 음대 졸업이라는 이력이 저를 군악대 면접장으로 인도해 주었고 삭막했던 훈련소 공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했던 군악대 면접장과 생활관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저는 군악대 면접에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게도 저는 군악대로 자대 배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단 군악대는 성악병이라는 보직이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각자 주특기로 악기를 하나씩은 불거나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악기를 다뤄보지 않은 제가 또 한 번에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가? 나 도대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 도대체 무슨 악기 받을까? 라고 걱정을 하던 중 군악대장님께서는 제게 타악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성악을 할 때도 저는 박자감과 리듬감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타악기는 곡의 빠르기를 좌지우지하고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악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타악기 파트에는 타악기 전공생인 선임분들과 전문화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 선임이란 자고로 무섭고 냉정하고 냉철할 줄만 알았었는데 그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히 기본부터 알려주시며 제게 자신감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군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군악대 생활에 적응이 돼가던 중 끝날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휴가는 물론 외출과 외박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받게 됩니다. 군악대 특성상 많은 연주들을 소화해야만 했었는데 그럴 기회들마저 전부 사라져가다 보니 저는 절지에 실업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과와 작업 그리고 못 나가다 보니 예민해져가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모두가 겪으셨을 고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심란해하던 중 우리 군악대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이겨내가고 계십니까? 우리 군악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우리 군악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보니 병사들을 위로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쳐 있었고 우리가 음악으로서 위로가 되보자라는 생각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 부대에서도 우리의 시도에 힘을 실어주었고 지친 병사들과 간부님들을 위한 사단 내 버스킹 공연과 위문 공연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단 내 병사들의 뜨거운 반응과 격려해 주시는 간부님들의 좋은 말씀 등 좋은 성과는 물론 성과를 떠나 우리 군악대가 서로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뤄내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재능을 찾은 인원들도 있었고 우리 군악대가 서로도 결속되어 깊은 유대를 이루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군 생활 동안 몇 번의 위기와 앞선 걱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뜻밖의 감사한 일들과 귀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직 맞닥뜨려지지 않은 일과 예상치 못한 일,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뜻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들로 인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렌디피티가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시고 돌아보고 또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행복과 귀한 순간들이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언제나처럼 우리는 늘 그렇듯 정답을 찾을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중한 세렌디피티가 있길 제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병 박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백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댈 곳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3사단 18년대 1대대 일병 용찬우입니다. 이제 막 일병을 단 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던 대화의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줍시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우리 마음속의 짐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백골.
100골! 안녕하십니까. 육군 3사단 18년대 1대대 일병 용찬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는 불과 지난달에 일병을 단 병아리 일병입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할 제가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이 자리에 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기댈꽃, 귀댈꽃입니다. 앞에 기댈꽃이라는 단어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생소하신 부분이 여기 있을 귀댈꽃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를 듣습니다. 이 대부분의 소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귀로 들어와 듣게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귀를 가져다 대는 경우는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입니다. 이 숲속의 바람소리, 잔잔한 파도소리, 연인의 목소리 등 우리는 우리를 안정시키는 곳에 우리의 귀를 댑니다. 여러분, 저는 전우들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으며 제게 기댈 수 있고 더 나아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댈 수 있는 그런 병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기댈꽃, 귀댈꽃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수업에선 발표를 도맡았고 하원 강사로 근무하고 이 고려대학교 단과대 소속으로 저희 단과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고 살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귀를 여는 일, 제 생각보다도 더 재밌었고 더 보람찼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제가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얻는 건 오직 듣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느낀 건 바로 듣는 것과 들어주는 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제 귀로 들어와 그냥 듣게 되는 것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제대로 들어준다면 짧은 대답과 공감만으로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당장에 말할 상대, 들어줄 상대가 생겼다는 것에 무한한 안도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들어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 제 군생활이라곤 신교대 그리고 신병 시절이 전부입니다. 400대입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장병분들 대부분에 비하면 아마 한참 짧을 겁니다. 처음 신교대에 입소했을 때 정말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막막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들과 군대의 낯선 체계들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여기서 찾은 해결책은 제가 늘 해왔던 대화였습니다. 처음엔 저 스스로와 대화했습니다. 이 긍정적이었던 과거의 저와 마주하며 안정을 찾으려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제가 고충을 느끼는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면서 하루를 공유하고 저를 위한 응원도 얻고 저는 제가 신교대에서 느낀 소감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다시금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유를 다시 얻자 주변을 보게 되었고 제 눈에 동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기들도 똑같이 입대 전의 시간이 아쉽고 똑같이 앞으로가 걱정스러운데 얘기할 상대가 없다고 여기가 혼자 불안에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동기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줬습니다. 아, 그거네. 섣불리 결론 내리기. 나는 어땠냐면 무작정 경험에 비추어 조언하기. 아, 뭔지 알아. 억지 공감하기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들어주기라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진심을 믿어주고 공감, 대답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해주었습니다. 힘들고 예민했었던 동기들이 저와 함께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평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을 하던 제 동기들만 달라진 게 아니라 들어주던 저 역시 이 인간으로서 영혼이 한층 더 성장했던 겁니다. 그들이 제게 해준 건 저를 믿고 말해준 것이었고 제가 해준 건 믿고 들어주기 뿐이었지만 모두가 행복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법 같은 결과를 확인하자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규대 수료 후에 자대에 오자 생활관 동기들은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에 걱정과 불안이 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시도한 건 역시나 들어주기였습니다. 이 자대 동기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선임들도 이따가 와서 제게 말을 건넬 때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게 기대면 전 그들의 이야기에 살며시 귀를 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 군 생활의 신조로 정했습니다. 많은 용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품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행복일 수도, 참고 있는 아픔일 수도, 축하받고 싶은 성취일 수도, 위로받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사들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미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직 나오지 못하고 이 입과 가슴에서 맴도는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낼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댈 곳이자 귀댈 곳이 되어주는 건 이 몇 번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 전우들을 주목할 거고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믿어줄 겁니다. 제게 이해, 공감, 그리고 위로를 바라며 용기를 내줬을 때 저는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겁니다. 이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기에 어느 한쪽만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실 우리 장병분들 한번 전우들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귀댈 곳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제 바람은 제가 얻은 교훈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누군가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이 찾아와 좌절했을 때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라고 쏘아붙일 일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혹은 어디에도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앓다가 결국 영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만들어선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 제 이 사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 심각했던 허리 상태 때문에 이 친구는 열애와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중대원들에겐 따가운 시선, 외면, 그리고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슬픔에 떠밀리고 떠밀린 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에게까지 찾아와야 함에 속상해하고 미안해하며 한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란 그런 비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사실 사정을 듣고 나서도 저 역시 뾰족한 소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몸을 완치시켜 줄 수도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뒤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바라는 건 해결책이 아닐 거라고,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건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그렇다면 저와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들어줄 상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꺼내지 못한 말을 저에게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귀를 대고 싶었던 그 말은 괜찮아, 아픈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기대고 싶어서 어렵게 용기 내어 저를 찾아온 것이고 마침내 가슴을 콱 막히게 했던 그 답답함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친구는 조금씩 달라졌고 현재는 과거의 우울한 모습을 떨쳐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이 대단한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들어주기로 나섰던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저는 대화의 힘을 참 자주 체감했습니다. 이제 이 교감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전우들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리슨, 들어줍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엘립,
들어줍시다. 우리 마음속의 짐을. 지금까지 일병 용찬호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골! 여러분들께서는 군대에 왜 오셨습니까? 군대? 시간 버리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대를 했기에 군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군복무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가기 때문이라는 보편적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찾은 보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은 가치 있는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상자 명단이 이제 제 손 안에 왔습니다. 제가 그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